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세상 특별한 말잔치가 열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요일 밤 토론. YTN 라디오 고정으로 돌아온 김용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예, 두 분 드디어 고정이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스튜디오 음악까지 틀어주시고. 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한 스튜디오에 들어가기가 못해서 네. 지금 두 분께서는 BC 스튜디오에 이렇게 격리 조치를 이 취했습니다. 전화 연결하고 뭐가 다르죠? 아니야, 이게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요 두 분은.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창문 너머로 두 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보이는 라디오로 두 분 나가니까. 예. 그리고 지난주 저희가 원래 제 혼자 할 때는 1,000명에서 1,500명 사이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 시청자가 계시는데 지난주 두 분 오셔서 5,000명 찍었거든요. 아이고 네. 세상에. 오늘 시작하자마자 또 2,000명으로 출발합니다. 아하. 고맙습니다. 더 들어오실 겁니다. 예, 네. 그럼 더 들어와야 되죠. 왜냐하면 이번 1사분기 라디오 청취율 결과가 나왔는데 네. 좋지 않아요. 저희를 좀 더 일찍 부르셨다면 그래서 좋았을 이제 텐데요. 두 분이 좀 노력해 주셔서 다음 라운드 때는 다시 지난번보다 더 잘 나오게끔 위험합니다. 압박 주시는 건가요? 위험합니다. 지금 예. 지난주 사실은 제가 농담으로 사장님이 퇴근길에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라이브로 들었답니다. 진짜. 아이고. 지금도 듣고 계실 거예요. 갑자기 그래요. 떨리네요. 뭐 네. 저 사단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 그 일주일에 하루만 청취율 조사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월화수목금 다 출연시켜달라. 아니 뭐 두 분이 이제 뭐 또 나름 각자의 또 영역에서 활동하는 게 있으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거기서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하게 되는데 그 답 이어서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정치 전략까지 첨언해서. 근데 뭐 거창하게 하는 소리고요. 그냥 이 시간에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걸로. 다만 우리 김용민 평론가가 이 정치 시사평론계에서 일하신 지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의 살아남은 사람이 유일해요. 한 20년 동안. 예. 살아남으신 거 맞죠? 그럼요. 아니요. 한 2년 전에 죽었고요. 예. 지금 부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도 김용민 PD보다는 뭐 경험은 적지만은 네. 또 이 정치평론에 넘버 1, 2를 달린다고 스스로 자부하게 되니까. 넘버 1, 2를 같이 달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뭐 저밖에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예. 완투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청취자분들께 좋은 정보하고 정치의 뒷이면을 이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듯이 이제 진행은 박지희 아나운서가 대신 좀 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박지희 아나운서에게 넘깁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요일 밤 토론회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꼬꼬무 토론회 패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첫날이니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조곤조곤 할 말 안 할 말 못 가리는 게 아니라 안 가리는 정치평론계의 대목 김엄마 김용민 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자, 그리고 본인의 정치 성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쪽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삐딱선을 타면서 잘근잘근 맛있게 씹어먹는 정치평론계의 대부 이동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분의 썰을 풀어줄 첫 번째 주제부터 듣고 올까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직속 후배를 위해 나섰습니다. 내도 한때 대통령이 했으니까 새로 대통령 뽑히면 내 후배지 뭐. 대선까지 남은 시간 오늘로 D-306일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민주당이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헌 당규상 후보를 대선 180일 전까지 선출해야 되는데 최근에 전재수 그이가 그 경선 연기하자고 입장문을 내놨더라고. 김두관이도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하고 이재명이는 당연히 반대하겠지. 이거 아주 판이 재밌게 돌아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회자 너 이름이 뭐지? 박지희 아나운서 계속 좀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마이크를 다시 받았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자, 청취자분들 또 의견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뭐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 연기론, 경선 연기론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질문을 세분화 시켜봐야겠지만 큰 틀에서 첫 질문은 이겁니다. 민주당이 이 당헌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대선 후보 경선을 연기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네, 우리 김원만부터 얘기해 네, 주시죠. 제 마음을 담은 노래 한 소절 듣고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음악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선거 반년 전, 선거 180일 전에 대선 후보를 정하기로 한 당헌 당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패배했잖아요. 박근혜 후보한테. 그 패배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겁니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대선 6개월 전에 대선 후보가 돼서 전국을 그야말로 바닥 훑고 다녔는데 상대당인 민주통합당은 그보다 2달 뒤인 9월 중순, 즉 3개월 전에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후보로 말이죠. 자, 하지만 후보로 결정됐다고 후보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걸 갖고 또 옥신각신하다가 11월 말쯤에서야 단일 후보로서 문재인 후보가 서게 됐는데, 그래서 유권자들에게는 선거 한 보름여 전 12월이 돼서야 후보로서 문재인 후보가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대권 주자를 조기에 세워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자. 그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 180일 전에 후보를 결정하자. 이런 룰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절대 이상한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당헌 당규대로 해라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네네. 대선 후보 선출을 좀 미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뭐 전재수 의원도 본인의 SNS에 올렸던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저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데 왜 우리끼리 이렇게 경선을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11월이 되면은 이제 집단 면역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거고 그때 하자라는 이야기. 또 국민의힘은 대선 120일 전에 후보 선출하는데 우리만 2달 먼저 하면은 우리 후보가 먼저 빨리 노출이 되는 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동영 작가 얘기 들어볼까요? 예, 방금 박지희 씨가 이야기한 대로 전재수 의원이 명분을 3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이 코로나에 대해서 반론하는 분들은 이런 거죠. 총선과 보궐선거도 다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됐는데 대선 경선만 못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고요. 또 두 번째 명분은 먼저 뽑히면 먼저 맞는다.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난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늦게 뽑혔지만 더 맞았어요. 더 두드려 맞았다고. 그런데 결국은 뒤에 더 두드려 맞은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뽑히면 먼저 맞는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 세 번째는 컨벤션 효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야당만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지난 재보궐에 비춰봤을 때. 근데 그 논리는 아까 김용민 PD가 이야기했죠.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단일화한다고 해서 시간 다 떼먹고 반면에 박근혜 후보는 전국을 돌면서 자기 표를 다졌다. 이렇게 그런 논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전재수 의원 측이나 친문에서 주장하는 이런 명분은 깨려고 하면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예, 그래서 지금 핑계라는 음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은 일단 이게 현실화가 가능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당헌 당규 그냥 개정하지 않아도 뭐 그냥 의결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현실화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당무회의에서 하면 된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사실 핑계 노래 적절하게 잘 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모 캠프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예, 저는 뭐 누가 아이디어 낸지까지 들었습니다만 방송에서 말을 할 수는 없고. 근데 2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 가능성에. 만일 이재명 지사가 좋았어, 받겠어, 연기하면은 연기가 되는 거죠. 그 다른 후보들은 이제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임 당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YTN 라디오 또 YTN TV를 비롯해서 모든 매체가 이걸 받아서 기사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친문과 이재명계가 세게 붙었다.
당이 내분으로 빠진다. 개파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받았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제목이 이목을 끌 수 있는 제목이잖아요. 양쪽이 싸운다는 걸로. 그래서 이게 활용이 되면 민주당한테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을 때 당대표가 나서서 이게 당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런 말 하지 마라. 연기는 없다. 이렇게 딱 끊는 거. 이 두 가지 변수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현실성은 어떻게 시끄럽기만 하고 오래 갈 수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저 이동영 패널하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좀 이견을 제시하지 말고 같은 의견을 얘기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 룰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당원 88조를 보면은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 180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한 사유라 한다면은 천재지변 같은 국가 재난 상황 등일 텐데 아마 전재수 의원은 이걸 코로나19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총선이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시 또 다음 큰 도시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있었고 아울러 민주당만 2번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총선도 있었다고 말씀드렸네요. 대선을 미루는 사안이 아닌 이상 코로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8월에 코로나 백신이 대량 생산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이는데 아니 그런데 말이죠. 이 사전 물밑 논의 없이 불쑥 아이디어 제시처럼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후보 간에 합의할 사안입니다. 뭐 당원을 떠나서 합의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건데 제안한 사람이 주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설령 전재수 의원이 대권 후보라도 안 돼요. 합의가 안 되면은. 그래서 또 전재수 의원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지지하는 글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갈등의 요인이 되기는커녕 그냥 뭐 한번 제안하다 말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뭐 댓글창에 어떤 분께서는 슬쩍 흘려보다가 반응 안 좋으면 다시 들어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분도 계시고 남정명화님께서는 아니 하라는 개혁은 안 하고 민생은 안 챙기고 당론으로 정해진 걸 왜 바꾼다고 내부 논란만 일으키나요? 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뭐 저기 네. 문자로 오신 분들은 지금 샵 0945로 7233-872-2513-44 4번님 또 2099님 이런 분들은 모두가 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찬성은 없어요. 거의 다 지금 반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아마 지난 재보궐선거의 화두가 공정이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약속은 또 룰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한마디 덧붙이면은 전재수 의원의 경선 연기 주장은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경선이 민주당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 이 점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단일화 등으로 시너지 효과가 클 텐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나온다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단일화로 시너지가 클 텐데 민주당만 이대로 가게 되면은 특정 후보의 동무대만 만들어줄 수 있고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기해서 국민의힘과 같은 시기에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선 흥행이 대선 승리와 직결된다? 자, 그 경우를 역대의 사례로 살펴보면 2002년 노무현 대통령과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때의 경우가 그러하지 않을까 싶은데 2002년 노무현 후보는 하지만 그 후단 협 때문에 흔들렸어요. 예. 한번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로 승기를 붙였기 때문에 뭐 이 경선 흥행이 대선 승리와 직결된다의 사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 이미 뭐 여권 후보의 낮은 지지도와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일찌감치 정권 교체 흐름을 탔습니다. 그래서 경선 흥행이 곧 대선 승리라는 도식은 그 신뢰를 찾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 나머지는 어떠냐? 그 나머지 대선 승리한 후보들을 보면은 대개 대세론으로 탄생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경선 흥행 만능론 요거는 동의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우리 김 엄마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이올렛 윤님께서 아니 이거 경선 연기한다고 안 될 사람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경선이 연기가 된다는 가정하에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60일 정도, 그러니까 2달이란 시간이 이제 지연이 되는 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새로운 후보가 여론조사상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1위의 구도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달 연기한다고 해서 민주당 내에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그냥 쿨하게 받아라.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이외에 다른 후보들이 다 경선 연기하자고 하는데 본인만 절대 안 된다. 그런 것도 모양새 빠지는 거 아니냐. 2달 뒤에도 어차피 승부는 결정됐으니까 받아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전체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독주가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다 보면 대항마가 있어야 되는데 대항마가 3명, 4명이서 골고루 지지율을 이어받는 게 대항마가 아니에요. 한 명이 독단으로 나와야 대항마가 되지. 그렇게 되면 이재명 쪽으로 더 쏠릴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2달이라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은 뒤집어지긴 좀 어렵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국민은 반짝 떠오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선례가 없습니다. 그 가능성이 가장 근접한 후보들을 꼽으라면 정주영, 문국현, 안철수 후보라 할 수 있을 텐데 결국 안 됐잖아요. 또 이제 아예 그 본선에 나오지 않은 후보도 있고요. 저는 대선 2년 전 여론조사 지지도 빅3 안에 랭크된 후보에서만 대통령이 나온다고 봅니다. 한번 따져봤어요. 15대 대통령. 2년 전에 빅3는 김대중, 이회창, 박찬종이었고 결과는 김대중 대통령. 예. 16대 대통령을 보겠습니다. 이회창, 이인재, 노무현인데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 17대 대통령 고건, 박근혜, 이명박.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 18대 박근혜, 손학규, 유시민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19대 대통령 반기문, 김무성, 문재인 중에 문재인 대통령. 20대 대통령 선거 2년 전인 작년 5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3명은 당시 2자릿수 비율이었고요.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치고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새 주자가 나온다? 어렵지 않나. 또 이 윤석열 흔들린 이후에는 새로운 또 국민의힘 주자가 올라올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 좀 어렵지 않겠는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선 연기론을 주장한 친문 혹은 반 이재명계 쪽에 좀 안타까운 것은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당 내분으로 흘러가고 그게 보수 언론으로 이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 개인에게 뭐 특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얘기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전재수 의원처럼 누가 봐도 친문계 의원이 나서면은 분란이 생기니까 개파색이 옅은 사람이 주장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180명이나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부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했던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친문 진영에 상처만 남기는 그런 행위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경선 연기를 현실화시키고 싶었다면 후보 개인에게 좀 은밀하게 이야기를 그렇죠. 하든지 예. 개파색이 없는 정치인이 좀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왜냐하면 해보겠습니다.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합의를 해야죠. 합의를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희가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주제를 하나를 더 진행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갑자기 MB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다른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씁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님 요즘 잘 나가시던데요. 정말 부럽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실망입니다. 어떻게 저보다 윤석열 전 총장 기사가 더 많이 나는 겁니까? 저는 맨날 떠드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저도 1등 해본 사람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님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말인데요. 윤석열 총장님 언제 나오시는 겁니까? 정권 교체를 이룰 사람 누굽니까? 네, 안철수 대표.
자, 오늘도 열일해주신 우리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빠르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 과연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언제 발을 디딜 것인가?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뭐 이 작가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2분 4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마디씩 하면 끝날 거긴 한데 윤석열 총장 최근 지지율을 보면 조금씩 빠진 형상을 보여줍니다. 지난 재보궐과 비교했을 때 그거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자맹 시간 너무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이 조금 멀어졌다. 그래서 이제 매달 한 2%씩 정도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상당히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내가 등장은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등장하는 게 나한테 가장 이득이 될 것이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월이면 등장한다라고 했던 이야기, 또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5월에 등판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도 본인들의 희망을 섞어서 진단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5월에 나오지 않으면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촉장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5월에 빨리 나오라고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늦게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을 좀 벌으려고 하는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딜레마에 쌓였는데 이 딜레마를 결국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본인이 거기에 달렸다고 보고요. 저는 5월에 나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만약 정치에 나선다면은 성공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그 독박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직을 자신의 권력적 영달에 사용했다는 비판을 감내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자신의 권력적 영달을 위해서 검찰 조직의 수사권마저 위협받게 했다, 이런 비판을 뒤집어 써야 하는데 여권의 검찰 개혁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권력 투쟁을 전개해서 대선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신당 창당을 할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가 500억을 썼는데 개인이 그 500억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윤 총장의 그 침묵과 고심이 깊은 이유를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우리도 시간 지금 없어요. 그렇습니다. 없어서. 끝났습니다. 예, 우리 박지 씨가 다음 주에 시간 분배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 저기 알겠습니다. 김명민 PD가 말이 길어지면 그냥 매몰차게 끊어주세요. 제가 또 벌릴 말이 마음이 없습니다. 약해서. 벌릴 말이 없어요. 예. 네, 뭐 윤석열 전 총장 거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앞으로도. 예, 앞으로 네. 하고요. 자, 우리 유튜브로 파랑조아님께서 듣고 계신 사장님 이 코너 시간 늘려주세요,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없어질지도 몰라요, 다음 주에. 예, 어쨌든 3부를 저희가 이렇게 알차게 보냈습니다. 다음 주도 이 두 분과 같이 재미난 토론, 또 언론 기사에서 볼 수 없는 분석 저희가 해드리도록 약속드리고요. 두 분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